봅니다. 연금. 어느 분이, 자, 74번에 보면 있는데, 원장님, 주택연금을 2개, 3개 낙찰 받아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물어봐요. 예를 들면 4억짜리 2개를 낙찰 받아서 6억인데 4억에 받아서 8억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한 개가 8억짜리 4억 받아서 8억에 갖다 놓으면 되는데 5억짜리를 한 3억에 받아서 2개 합치해서 9억이나 이렇게 받겠다는 말이다. 그 이야기는. 될까 안 될까? 나도 처음에는 안 되지. 이렇게 크고 혹시나 싶어서 그래도 문자를 넣어야 되니까 질문이 왔으니까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서 주택연금을 해서 제가 가입 신청을 해서 요 PDF를 딱 눌러서 찾아보니까 되는 걸로 나왔어요. 되는 걸로. 자, 한번 봅니다. 자, 봅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된다. 소유자,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이건 알죠? 55세 이상,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자, 소유자나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되고,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되고, 자, 그 다음 봅니다. 주택수의, 보유 주택수의 제한이, 자, 제가 써놨죠? 231강, 385, 350강 집에서 보세요. 자, 요 보면요, 이났네. 385원을 보니까 주택연금은 55세로 하향이 됐고 상가주택도 포함된다. 자, 배웠죠? 우리가 상가주택. 자, 이 상가주택 보니까요, 등기부가 2분의 1 이상이면 된대요. 등기부 상에 주택이면은 연금을 주겠다. 자, 그건 됐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봅니다. 보유 주택수에 제한해가지고, 자, 주택연금 가입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개와 배우자의 보유 주택수는 주택으로 제한되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보유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는 1주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봅니다. 1번, 방가로 1번. 보유주택수가 2주택인 경우에 주택 합산 가격이 9억을 초과하면은 아래의 비거주 1주택을 최초로 대출 실행부터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처분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이전도 되느냐? 요것도 그냥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담보주택 변경. 자, 결론적으로 주택이 9억이 넘더라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개, 3개든 간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주택을 변경할 수 있을까? 자, 물어봅니다. 내가 여기다가 주택연금을 받았어요. 9억짜리를, 예로 6억짜리를 한 4억에 받다가 서울에 가게 됐어요. 그럼 서울에 가서, 경기도 가서 내가 9억짜리를 낙찰받았어요. 5개. 그러면 이 교체가 되느냐, 이거는 교체가. 그때가 안 될까? 바꾸치기. 응? 되겠죠? 됩니다. 그러면 이래요. 여기에 가격이 6억이더라, 서울은 9억이더라, 그러면 3억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럼 서울이 5억이더라, 그러면 조금 빼는 거예요, 연금은. 결론은 된다 말입니다. 된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월세 받는 거는 보니까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담보주택 변경은 된다 이 말입니다. 기존 주택에서 신규 주택 이사하는 경우에 기아가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담보주택을 변경해서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가 있다. 정갑은 되겠다. 연금은 금액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지를 했다. 하다가 주택연금 잘 타면다고 하면 해지해보세요. 가격이 팍 올라가죠. 그럴 때는 해지하고 3년 동안은 다시 가입을 못한다.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을 안 주는 경우는 죽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협의를 안 받고 지 맘대로 주소를 시작 옮겼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지급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일단은 목적물 변경이 된다. 그거 기억하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2개든지 3개든지 뭐 상관없다 보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근린주도 된다. 상가주택도 주택연금에 들어간다. 이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임차인이 많으면 뭐 한다고요? 이상만 담고. 요게 유찰돼서, 유찰. 19에 1375입니다. 요것도 물건이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1375. 그죠? 자, 한번 봅니다. 자, 성산구에 근린주택이 나왔는데, 그죠? 5억에서, 엊그제는 1차에서 그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엊그제 보면 유찰됐어요. 자, 임차인이 많죠?
임차인이 많으면은 뭘 본다고요? 임차인이 9명에 4억 3,500이 있고 월세는 있더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딴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예상보다 한번 눌리세요. 눌러가지고 보면 됩니다. 자, 보면은 쭉 막 써놨는데, 복잡하게 써놨는데, 자주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결론은 임차인란을 보니까, 자, 못 받는 사람이 몇 있어요? 못 받는 사람. 특히, 잘 봅니다. 4천만원은 받아가죠. 4,500원 못 받죠. 이게 그겁니다. 이 구간별로 집주인이 담보 잡힌 날짜 있죠. 그때 따라 다릅니다. 알겠죠? 그때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은 4천만원 1,400 받는데 4,500원 배당금이 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왜 그러는 건지. 자, 요 중개사에 봤어요. 집주인이 우리 박 여사가 전세나 달래. 그래서 가만 보니까 중개사가 등기부를 떼보니까 2011년도에 신입에 대출 받았어요. 그럼 요거를 딱 기억합니다. 2011년 4월 달에 빌렸네 하면서 보면 되는데, 우리 교재 제가 이어놨죠. 교재에 두 장인가. 자, 이거 봅니다. 2011년도 그것도 뭐 몇 장이 됩니까 지금? 여기 들어가죠 여기. 자, 이거 맞죠? 2011년도에 뭐 담보 잡힐 때, 신입에 2000. 그럼 여기에 딱 체크를 하면서 서울은 7,500만원 이하면은 2,500 주고, 창원은 4천만원 이하면 1,400 주는데, 아까 4,500, 5,000에서 하면 10원도 못 받아. 자, 됐죠? 그럼 이랍니다. 집주인이 굳이 4,500 해달래. 그럴 때는 설득식이 돼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4,000에 월세 5만원 하는 걸로. 그럼 집주인도 서운하지 않고, 임차인도 1,400 혜택 받을 수 있고, 이게 한 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10세대가 다 빵 되는 거면은 1,400 받는 것만 1억 4천 차이 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저는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 안 그러면은 4,500짜리가 4,000을 신고하면 됩니다. 줄여가지고. 계약서 새로 쓰고. 무슨 말 알겠죠? 굳이 4,500 고정할 필요 없는 거야. 법원에 갈 때는. 자, 집주인 보고 연락해가지고 내가 500만 안 받아줘. 걔네 4천만원 계약서 바꿔둬라. 서로 받아 생각. 그죠? 그럼 4,000 신고하면은 1,400 준단 말입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고, 자, 이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면 전화 와요. 원장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에 서울에 입학이 돼갖고 전세를 지금 구하러 지금 왔는데, 중개업소나 이래 왔는데, 지금 뭐 8천 달래, 8천. 내가 물어봅니다. 설정이 됐던겨? 설정. 1번 설정. 그 설정이 2011년 됐대. 그러면 얼마 해야 되면 제가? 자, 그러면은 7,500에 5만원으로 바꿔라. 계약서를. 그러면은 뻥 터지면 얼마 받습니까, 그러면? 2,500 챙기는 거죠. 자, 8천 쓰면 2,500 받습니까, 없습니까? 10원은 못 받는 거죠. 내가 배웠죠? 그러면 중개수도 마찬가지. 누가 전세나 달라 오면은 뭐부터 본다고요? 등기부 등본을 보고 1번 설정이 언제 들어가는가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체크해가지고 그때 맞는 거, 차원 것 뜨면은 4천만원 이하로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 얘기를 합니다. 다시 앞으로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임차인이 많으면은 예상 배당표를 본다. 자, 됐고요. 자, 지목이, 자, 아버지가 죽었어. 죽었는데 묘지도 1,000평이고, 그 다음에 농지도 1,000평이고, 대지도 1,000평이고, 자, 세 개를 1,000평씩 주고 사병제를 두고 죽었어요. 근데 대지는 농림지역이고, 농지는 보존관리지역이고, 묘지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그럼 여러분은 뭐가 해야 됩니까, 그럼? 어? 묘지를 왜 연락해? 자,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용도지역이 더 중요하더라. 그죠? 그럼 이래야 됩니다. 머리 좋은 동생 같으면, 자, 두 형님은 나는 묘지가 할 테니까 두 형님은 대지하고 농지가 있어. 무슨 말이죠? 실제로 뭡니까? 용도지역이 1종, 2종 주거지역이죠. 1종 일반 주거지역만 돼도 술 파는 일반 음식이 됩니다. 일반 음식 되는데 나머지는 안 되겠죠. 술집이 안 되겠죠. 갈비집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묘지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고요? 지목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용도지역. 자, 그 다음 봅니다. 다세대 빌라 나왔어. 다세대 빌라. 자, 서울에 여러분들 봅니다. 하곡동에 다세대 빌라가
3,300까지 떨어졌어. 그럼 왜 안 삽니까, 이거? 자, 사고 싶죠? 26%니까. 선순위도 없어요. 없어요. 자, 봅니다. 19에 104799. 자, 서울의 하곡동에 빌라가 나왔는데, 빌라가 이게 나왔습니다. 빌라가. 자, 잘생겼죠? 뭐 깨끗하게 빕니다. 빌라가 나왔는데, 1억 2,800인데 3,300에 9월 8일입니다. 9월 8일 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선순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네. 자, 잘 봅니다. 2016년도 1월 달에 1억 2천을 주고 살고 있는데 경매를, 이 사람이 경매 넣네. 자, 지가 경매 넣었죠? 그러면 선순위에 놓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럼 어차피 1억 2천짜리가 못 받으니까 떨어진 거 3,200 떨어지면은, 자, 1억 2천짜리가 못 받으면 어디입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게 올라가는 거죠. 역으로, 그런 현상이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나 그거를 물은 게 아니고 요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래. 자, 여기 보니까 아까 빌라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용도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주차장 대수가 안 되니까, 그죠? 안 되니까 사무소하고 지어놔놨고, 이게 다세대 빌라가 맞으면 틀린 거죠. 아니죠? 뭐라고요? 사무소? 그죠? 사무소? 그게, 아까 주차 대수를 못 맞춰내니까, 사무소에 해놨고, 준공이 끝나니까, 사라락 싱크대 잡아였고, 이래가지고, 이제, 주거를 시작하고, 월세를 막, 딱 떼어가지고,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게 나쁜 게다.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에 인터넷 등기소 가시면 된다. 그건 아시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요것처럼 등기부를 띄니까 신청 사건 처리 중 이놈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안 나왔어요. 옛날에는 담보를 제필면 임차권 설정 사건이 있습니다. 말소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자, 이겁니다. 내가 오늘 잔금을 2억을 주는데 등본을 띄보니까 설정이 들어가 있어요. 은행에서. 그러면 내가 밀리는 거죠. 내가 오늘 잔금 주고 오늘 전입신고를 하는데 은행에서 건지당이 잡히면 큰일 나죠. 그럼 그럴 때 옛날에는 요 위에 한 줄로 이 부동산은 건저당이 설정 접수돼서 됐습니다. 이라니까 너무 작아요. 작아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래 넣어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넣어줘도 뭐가 있다고 지금요? 신청 사건 처리 중 이 집의 아파트에 건저당이 지금 5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놔도 모른다. 자, 아시겠죠? 등기부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경매에 낙찰받고 잔금 치러 보면은 등기부가 20장, 30장 돼. 말소된 게 막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유효사항만 딱 발급하면요, 2장으로 출력이 됩니다. 유효사항만 2장짜리. 소유자가 누구다, 설정이 매득이 있다. 딱 그거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체크를 하면은 주요 등기사항 요약부가 나온다. 체크만. 요거. 알겠죠? 요거 하세요. 그럼 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모르면 공인중개사 간판 내리라 해놓은 거 요것도 잘 봅니다. 집에 가서 잘 봐야 되는데, 자, 이런 거요. 엊그제 우리 수강생이 연락 왔어요. 원장님, 이게 뭐 대문에 붙었대. 이 뭡니까 이거? 이 뭡니까 이거? 집행관이 왔다 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 배당료 하려면 배당료고. 무슨 말이죠? 집행관이 왔다 갔다. 등기부에 임의경매가 찍혔다. 안 그러면 공매 공고가 찍혔다 하면, 자, 임의경매 찍히면 법원 가야 되고, 공매 공고가 찍히면 어디 가야 됩니까? 자산가로서 가야 돼요. 그죠? 자,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들이 대학생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캐치를 못했대요. 뭐 하나 붙이나 갔는데, 뭐 종이가 하나 뭐 대문가 붙어 있길래, 그래서 막 넘어갔대.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자, 이거는 뭐냐 하면요, 이겁니다. 안내문이라는 거는 삭금을 하는 건 전부 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료 하라 이 말이죠. 그입니다. 자, 그게 붙은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법원에 가면은 배당 요구 종기가 딱 지정이 돼요. 6월 3일인데
7월 10일, 이거 알았대요, 이거를. 자, 그래가지고 내한테 쫓아왔습니다. 와가지고 큰일 났대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 학원에 오면은 서식란에 이런 양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택 임대차 어딨노? 뭐 복사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 여기 있네. 23번.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양식을 꺼내가지고, 그죠? 우리 학원에 있어요. 학원에 서식란에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 서식이 있으니까 요를 꺼내가지고, 요렇게 해서 서류를 만들어라. 그죠? 뭡니까, 이거? 권리 신고 배당 신청서에 전세 계약서하고 주민등록번호 넣어가지고, 법원에 가서 5,500원 해라. 자, 그럼 전세 계약서에 보니까, 우리 확정일자가 요거죠, 요거. 자, 지금 이야기할 건데, 요거는 안 받아가지고 1억 뛴 사람이 있어. 600원 하나 안 붙여가지고, 요거를 하나, 날이는 못 받아 1억 뛴 사람이 있어. 오늘 좀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가라 했더니, 근데 내가 볼 때는 날짜가 늦어 뺐어요. 6월 3일인데 7월 10일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일단 가봅시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2019에 991 해봅니다. 자, 구독시에 보니까 뭐 조용해. 서울인데. 자, 요거 있죠? 이거 보이려고. 자, 누리봤어요. 제가 누리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이 3월 20일 취하됐네. 이 뭐고? 아, 이 사건이 아니고요. 이 사건이 아니고 하나 더 있더라고. 이 사건이, 자, 이거. 그거는 취하돼요. 자, 2020에 10259. 자, 봅니다. 관악구 신림동의 저 대학교 앞입니다. 대학교 앞에 보니까 임차인이 몇 명이 지금? 전부 다 대학생. 그죠? 대학생. 저 신마산에 그 경남대 앞에 있죠? 그거 팔렸어, 오늘 팔렸어요. 자, 이렇게 임차인이 많아요. 자, 많은데, 여기 법원 바로 가기 위해서 해당 사건을 가서 보니까, 자, 여기 이제 본적이에요, 본적에 가서 보면은, 여기 담당자는 경매 1계장, 그죠? 경매 1계장 담당자입니다. 담당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매 1계장님이 전화가 있네. 담당자입니다. 그럼 계장 위에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사법보좌관이죠. 사법보좌관 있는데, 자, 배당 요구 종기를 보니까 6월 3일이라. 근데 아침에 우리 수학시 전화 온 거는 7월 10일이라, 지금. 7월 10일 날. 늦었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임차인이 많아요. 다 물어보니까 다 대학생들이래. 그죠? 대학생들이라 해서, 또 이렇게 내가 기일은 아직 안 잡혔고요. 문건 송달에서 보니까 엄청 많아, 이게 임차인들이. 많이 접수를 하고 있죠? 빽빽하죠, 지금? 자,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지금 집행관이 3월 달에 조사를 마치고 요거를 가지고 사법보좌관이 6월 3일에 배당 요구 종기라 했는데 여기 가끔은 연기가 돼요, 연기. 알겠죠? 임대차 조사가 불철저하다, 연기를 해달라. 가서 내가 큰 수 하나 들고 안약도 사가지고 미리 몇 분 뿌려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가서 펑펑 울었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보니까 아까 그 조경표를 보니까 6천에 2천만 원 받겠더라고. 그래서 아줌마가 하루 일당 2천만 원이니까 가서 눈물을 한참 울고 오락했어, 내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배당 요구 종기를 연기해달라. 왜냐하면 한 아파트가 아니고 사람이 많죠. 그죠? 이거는 조사를 한번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선량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대학생들 뭐 알아요? 대문 앞에 뭐 하나 붙여놓은 거, 뭐, 청소하는 할매가, 어느 놈이 또 붙여놨노? 이러면서 막 뛰어가피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통지도 좀 개파이지만은, 그래서 울었겠어요. 그래서 울었으면 지금 아마 연계될 겁니다. 연계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경매가 되면은, 빨랑빨랑 이렇게 신고를 해야 돼, 신고. 공매되든지 신고를 해야 되고요. 세입자가 되면은, 항시 전체 가서 요거 찍어야 되고, 요거 찍어야 되는데, 중개업소도 꼭 찍어놔야 돼. 손님을 위해서. 안 찍은 사람 많으니까. 자, 하나 사려봅니다. 요거 하고 맞추면 되니까요. 자, 여기는 1층 임차인은 2층보다 먼저 전입했으나 확정일자가 없어서 이렇게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김씨 봅니다. 1층에 오신 분은 확정일자가 없는 1억입니다. 자, 그래서 배당 때 보니까 확정일자가 없어가지고 배당금이 없어요. 우리 김씨 아저씨는. 그러나 이씨 아저씨는
확정일자가 늦게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1억을 타가더라고. 자, 봅니다. 15에 1287 한번 봅니다. 자, 이 사건이 재미난 사건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용호동에 창원에 예쁘장한 집이 있어요. 여기 집이 있는데, 여기 집이 딱 있는데, 여기에 1층에 누가 들어왔나 하면요. 여기 보면은, 자, 우리 미스터 김이 들어옵니다. 이게 1층에 안채에 전입이 2010년도고, 우리가 2층에는 우리가 예쁜 아지매 들어옵니다. 아지매가 2년 뒤에 들어옵니다. 2년 뒤에. 들어가지고 전확배. 자, 우리 후순임 차이는 전확배. 자, 외우세요. 전확배 3개가 필수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줘. 1억을. 자, 근데 2층하고 1층은 2년 전에 들어왔는데 확이 없죠. 그죠? 자, 이랬어요. 중개소장이 전세를 놔주고, 자, 오늘 잔금 주는 날이니까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꼭 하시고 600원 주고 확정 찍으세요. 이랬는데 동사무소 가다가 턱에 턱 걸쳐하고 자빠져 삐서. 그래갖고 하우 머리 와이라 보고 하다가 뭐하러 왔더라. 아, 전입신고 왔지. 또 뭐 하나 하던데 하면서 막 전입신고 가버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2년 지났습니다. 지내가지고 이제 2층에서 사람이 나오고 새로 아지매가 들어왔어요. 여러 예쁜 가부가 들어왔어요. 1층에는 아저씨고, 2층에 가부 들어왔는데 아지매는 또 확인 다 찍었어. 그죠? 다 찍었죠? 자, 그런데 2층에는 1층에는 먼저 들어온데 불구하고 나중에 배당표를 보니까 빠져버렸어. 여기 보니까 자, 봅니다. 2층에는 받아가고 우리 1층의 아저씨는 배당이 없어. 큰일 났죠?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지매하고 아저씨니까 하소연했는가 봐. 서로가 홀로 돌랑 갔는데 서로 같이 삽시다. 왜냐 그러면은 내가 확정을 찍는 바람에 아지매가 타가는 거니까 같이 찍자겠어요. 살자. 당신 내 도움이니까. 아지매가 손을 뿌리쳤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분이 울고 불면서 왔어요. 어디로? 중개업소로 와가지고 큰일 났대. 이게 없어가지고 1억이 빠졌다고, 1억 안 준다고 배당표가 보니까 예상 배당표에 빠졌다고. 소장님 내주겠습니다. 지금 막 전에 소장님 4년 전에 내가 요 전세 들어왔지 않습니까? 얼굴 기억나네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머리가 빨라. 월말만 되면은 전세 계약서를 다 600원 주고 찍어놔요. 자, 확정일자는 아무나 찍으면 되죠. 자, 집주인,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 다 찍어도 되죠. 그죠? 그 자기는 월말만 되면 5, 6개 딱 찍어놔요. 600원 주고. 혹시 이런 사람 때문에. 자, 그래, 지는 자, 미소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1억을 챙겨주면은 얼마 줄란겨? 물어봤어요. 얼마 줄란겨? 다 준다고요? 뭐, 이야, 내가 또 질문하고 다 준다고 하고 처음 보겠다. 자, 우리 선생님은 얼마? 1,000만 원 줘야지. 아, 500원 너무 작다. 500원. 형님은? 1,000만 원. 1,000만 원도 좀 작은데. 1억은 뛰는데 1,000만 원, 나 먹었다. 자, 우리 저 아지매. 아지 얼마? 어? 아니, 차원 사람들 이렇게 작아 되겠나? 1,000만 원이 뭐고, 1,000만 원이. 반띵 되겠지, 반띵. 반띵 됐다, 마음이. 자, 반띵이 됐어요, 얘로. 그러면은, 공인중개사가 배당을 받아야겠죠. 그거를 신청해야 됩니다. 알겠죠? 지난번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배당 요구 지나서 신청했어요. 그래도 달리 볼 건 아니다. 옛날 소유자하고 확정이 빠른 게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새로 소유자가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다시 계약서 쓰잖아요, 보통. 새로 주인 바뀌면. 그거를 법을 넣었더니, 군부에 맺어버렸어.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옛날 계약서도 안 째고 가있대. 옛날 주인하고 계약서 확정돼 받아난 게. 그래, 그거를 다시 냈어요. 배당으로 지나서. 냈더니 법원에서 7천만 원 배당이 됐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손들고 배당이 했어요. 붙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자, 그럼 요것도 중개업소가 가 있는 계약서라도 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상관이 없고. 자, 그럴 때는 법원에 갈 때, 돈 받으러 갈 때는요, 인감증에서 두 돈 필요합니다. 위임장하고.
경매인한테 줘야 되고 공탁계도 줘야 되고. 그래서 한 장 받으면 안 됩니다. 인감 2통을 미리 받고 위임장 딱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접수시하고 반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확정일자가 너무 중요하다. 자, 후순임 차이는 뭐 한다고요? 전학배. 자, 그런데 단 1400 반삼 있죠? 아까 보니까 소액 입자분들은 확정일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전배만 하면 되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1억씩 주는 이름 차이는 자, 뭐 필요하다고요? 전학배 세 가지가 필수. 알겠죠? 소액 보전 반사하면 전배 확정일자 없어도 되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가 요렇게 중요하더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6배 주고 찍은 거 이거 없으면 다 찍어 놓으세요. 빨리 다 찍어 놓으세요. 자, 오늘 요까지가 다 교재가 마쳤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잘들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검색 많이 하시고 알겠죠? 많이 하시고 좋은 거 낙차 받기를 원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자, 빨리 너 하자 해야지. 차리긴 해야죠. 앉았어. 차려. 앉았어. 경례. 수고했습니다.